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양지수 플러스 약 2% 정도 급등 마감을 하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오늘 가장 큰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가,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차익 실현이 떨어졌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그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네트워크스 종목이 지금 최근에 OTT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연기자 매출, 음반 매출, 판권 매출, 프로그램 매출, 지금 영화 비디오물을 지금 외주업 방송국 프로그램을 외주해서 만드는 이제 업체로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주가 이제 영상물 콘텐츠 제작 업체에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 모멘텀은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원 대비해서 대주주 지분은 약 40% 정도, 48% 정도 대주주 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자, 자본 대비 지금 굉장히 고평가 구간까지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 자, 2분기, 3분기까지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보여준 부분 없이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약 800원 저점 대비 최근 주가 약 4배 정도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본주는 첫 번째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OTT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 외주 업체로서의 그런 테마성 이슈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밑으로 현재가 이제 3,145원 기준, 자, 밑으로 2,900원 가격대를 이탈하면 보유중 비중의 물량 정리를 좀 권고드리고 싶은 종목인데요. 자, 본주는 이 상승 추세를 당분간 이어나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박스 상단, 추세 상단 부근에서는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윗꼬리 길게 달고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가능한 매수가 아니라 단타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도 후 조정 시 눌림목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 진입 기회 누려보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2,900원 구간 지지선 대응 여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구간을 대응했을 때 다시 재진 있게 노려보는 관점은 자, 2,450원에서 2,700원 구간, 즉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누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내일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떨어지는 캔들의 모습이 포착이 되면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앞으로 거래 대응 전략에 좀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으로도 이제 추세를 좀 살펴보니까 자, 오늘 25일 장중에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던 선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오늘 상한가 이제 매수 전량을 미루어 봤을 때 오늘 거래량 약 4,800만 주, 4,900만 주 대비 상한가에 이제 잠겨 있는, 상한가에 걸어놓은 매수 전량이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 즉 내일 아침에 이제 시초 갭 상승 출발한 고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보유자분들은 관심 종목 삭제해 두셨다가 나중에 2,450원, 2,700원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 기존 보유자분들은 2,900원 구간,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하게 되면 3,000원에서 3,100원 가격대 지지선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도 지금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총약 2,6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인데요. 자, 코로나19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백신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개발했습니다가 아니라 개발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시가총액 약 2,600억 대비 자, 매출액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2020년도 3분기 매출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 총계가 360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가 약 7배 정도 자본 대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임상이 성공을 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본주는 과거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구간들 우리가 33,000원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이 얼마일까요? 자, 지금 선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36,000원 가격대를 우리는 네, 청산 목표로 이 구간을 청산 목표로 추가 상승 시 가능한 다수 비중 90% 이상 비중 조절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과거에 이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거래량 급감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고가에서 초기 지지선 대응 못하신 분들은 자, 지금 약 3만 원 정도에서 2만 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30%의 폭락을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겪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쌍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어김없이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삼중천정에서도 이 37,000원, 36,000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자 결국에는 거래량과 매수세에 동반되지 않고 주가 단기간에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자, 명일 다시 한번 주가가 추가적으로 주가 부양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목표가 36,000원 가격대 목표로 보유 비중의 90%, 95% 이상 비중 조절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을 좀 어느 구간인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일봉상으로는 3만 원 가격대가 주요한 지지 라인으로 확인됩니다. 자, 3만 원 가격대를 제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이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더 굵기를 키워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3만 원 가격대가 이 과거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상승 파동을 자, 만들었던 이 지지 영역대가 이제 3만 원, 29,500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즉, 이 29,500원 가격대 과거에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상승을 만들어낸 이 캔들 분봉상의 주요한 지지 라인 때 2,950원 정정하겠습니다. 29,500원 그리고 3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눌러보는 전략 좀 취하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앞타모 사이언스 다음으로 자, 데브 시스터즈 종목을 보고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자, 지금 앞타모 사이언스 종목은 코로나19 치료 물질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풍문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기업의 그런 뭐 기술력적인 측면들을 제외한 현재까지 보여준 매출적인 측면들만 놓고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BPS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총 2,600억짜리가 분기 매출이 1억 원이라는 부분이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F등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학점으로 따지면 이제 F 학점이고요. 이제 일단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데브 시스터즈 종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도 지금 쿠키런 이제 킹덤이라는 이제 새로운 모바일 쿠키런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지금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최근 이제 지난주 신작 출시 이후에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지금 아이튠즈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매출도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리니지 레볼루션 등등등 최근 모바일 게임 등의 그런 매출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다는 소식에 지금 본주가 오늘도 지금 2연속 상한가를 가져간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애니팡이든 혹은 과거의 쿠키런이든 혹은 과거에 흥행을 진행했었던 드래곤플라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모바일 게임주들의 그런 특성은 신작이 출시되면 그 신작이 흥행하는 기간 동안의 매출 상승은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금방 게임이 질린다든지 혹은 그 흥행 랠리가 또 단기간에 또 이제 꺼져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을 때 약 1년, 2년 정도면 이 쿠키런 킹덤이 그 1년 뒤, 2년 뒤에도 과연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과거에 전 국민이 하트를 달라고 목소리 높여서 소리쳤던 그 애니팡 게임도 과거에는 1,000만 명, 1,500만 명이 진행을 했었던
네, 게임이었으나 뭐 결과적으로 지금은 네, 거의 하는 사람들을 거의 주변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네, 아무리 재밌는 핸드폰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뭐 재미 요소는 네, 어느 정도 그런 스테이지를 뭐 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조금 묻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왕을 깬다든지 특정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 게임의 재미 요소가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작 출시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으나, 자, 아직까지 이 기업의 실적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2015년도, 네, 2015년도, 2016년도 한한령 시행 때부터 네, 엄청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본 총계가 약 2천억에서 1,000원까지 네, 굉장히 크게 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적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네, 주가가 우하형 추세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4,000원짜리였던 주가가 아직까지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7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아무리 쿠키런 새로 나온 모바일 버전의 게임의 흥행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직까지 보여준 네, 매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시총 약 3,500억의 수준 달하는, 약 시총 3,300억에 달하는 그런 그런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저평가 구간은 이미 벗어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본주 내일 아침에 네, 감히 보유 비중의 95% 이상 청산하셔라, 좀 첨언의 말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실적의 증가가 네, 눈에 띄게 나온 부분들이 없습니다. 네, 뭐 인기 매출 진행했다라고 해서 이 게임이 처음부터 유료 게임이 아니라 이제 뭐 게임을 하는 과정 속에 과금을 유도하긴 하나 네, 무료로 진행을 하는 네, 그런 사용에 네, 다운받는데 돈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뭐 월 정액을 이용해서 게임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게임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 유료화가 진행된 게임이기 때문에 뭐 인기만으로, 혹은 뭐 단발적인 뭐 출시 직후에 그런 매출 상승, 매출 혹은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라는 그런 이슈는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본주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오늘 네,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 자, 26,500원 가격대 그리고 27,500원 가격대 지지 여부 네, 확인하시면서, 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린 이 캔들의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제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29,000원 가격대 네, 짧게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네, 가능한 보유 비중의 90% 이상 네, 물량 정리해 나가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의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지금 분봉 우리가 네, 일봉상으로 이 추세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일봉상 추세 상단에서 네, 조정을 받았을 때, 자, 한 18,000원 정도에서 네, 13,000원 정도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20-30% 정도는, 혹은 이 가파른 상승폭에 대한 급격한 차익 실현이 분명히 떨어질 만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네, 거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라 SG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실제로 지난해 우리가 일본 이제 수출 규제 관련된 이슈로 지금 오염수, 원자력 오염수 관련된 네, 그런 이슈로 국내 수산물 관련주들이 한번 네,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다음으로 네, 한번 큰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최근 다시 수산물 관련주 플러스 이재명 지사의 정치 테마 이슈로 다시 또 큰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성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 자, 이 구간에서 네, 거래량 동반하면서 늘어날 때는 뜨겁게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순간, 거래량 매수세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순간에는 다시 네,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과거에 반복되어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본주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악화가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의 상승분을 네, 반납하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어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현재 구간은 네, 과거에 이 17,400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 거의 약 6개월 가까운 큰 지옥의 구간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본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이 17,400원 가격대를 주요한 지지 라인으로 잡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도 이제 추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초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요. 자, 본주는 밑으로 자, 16,000원, 15,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누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이 상한가 가격대에서 좀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마무리가 됐다는 점은 긍정적. 하지만 이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5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5만 주 곱하기 2만 원을 곱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신라 SG 종목이 지금 대주주 지분이 58%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라 상한가를 기록해서 시총 700억 중에 약 250억 정도밖에 시장에 유통 주식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이 바닥권 박스권에서 물량을 충분히 모아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면 거기서 폭탄 돌리기를 진행하는 형태로 좀 거래가 이루어질 케이스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자,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 수산물 관련된 이슈, 무상급식 관련된 이슈로 올라가고 있긴 하나 내일장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가격대 지지선 대응 반드시 좀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17,00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의 그 다음 목표가는 저는 이제 2차 목표가 19,0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17,00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19,000원까지 보유 비중의 95% 이상 청산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면서 자, 오늘의 하락률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탑리츠, PM풍년,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정치 테마 이슈로 급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나중에 추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박셀바이오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종목이 만원에서 30만원까지 30배 정도 무상증자를 고려하면 약 60배 정도의 주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약 6,000%의 대시세를 만들어내고 이 고가에서 거래 재개 다음 날 반드시 매도를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30만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 근거는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날짜의 주가가 당연히 그 무상증자의 물량에 대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로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했었어야 되고요. 무상증자 상장일 공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2일 즉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1월 22일에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되고 1월 20일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이 되고 나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가가 약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고가에서 저가의 무상증자 물량이 새롭게 상장된다는 이슈는 주가에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실제로 3,000%, 6,000% 올라간 고점에서의 저가 물량은 굉장히 리스크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박셀바이오 종목의 공시를 잠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결정한 날짜가 12월 이제 14일입니다. 자, 기준일이 지금 기준일이 1월 4일이었기 때문에 자, 권리락일이 12월 3일 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1월 4일이 월요일이었고 그 전날이었던 2020년도 마지막 거래일이 권리락이었고 이 이후에 물량을 매도하는 물량부터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원래였으면 권리락 이후에 주가 부양하고 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기까지 가능한 이 고가의 물량을 던졌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좀 미리 코멘트를 남겨드리고요. 자, 그리고 본주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던 이 15만원 구간 그리고 배당락일이 있었던 이 12만 5천원 12만원 가격대 그리고 13만원 가격대 자, 본주는 앞으로 이 12만원 그리고 13만원 12만원 그리고 13만원 가격대 지지반등 여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낙폭 이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13만 원, 12만 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선 가늠자로 확인하시고 이 12만 원, 13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그 구간에서의 소액으로 단기 시세만 누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지금 과거에 이 9만 원, 뭐 13만 원 가격대, 이 시초 갭이 15만 원 가격대였는데요. 자, 이 15만 원 이 상승 갭을 오늘 이탈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분봉상으로도 자, 주요한 지지 라인이 자, 정정하겠습니다. 12만 원을 11만 5천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가격대의 이 주요한 지지 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기술적 반등 누려보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분봉상으로 일봉상으로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우하형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자, 박셀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자, 지금 벌써 2조 4천억 정도, 약 2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도 3분기 자본 총계는 약 300억 정도, 매출액은 전무하고 영업 손실, 단기 손실이 발생하는 정말 거품의 끝, 비트코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 굉장히 높게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본주는 12만 원, 13만 원 가격대 저점 찍기 전까지는 가능한 보수적으로 접근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한전선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종목은 자, 최근에 공시가 자, 흑자 전환됐다라는 공시가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2020년 4분기 실적이 전기 실적 대비 약 30, 지금 천만 원, 약 3천억 정도 대비해서 약 3천억 정도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약 4천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누계 실적도 1조 4천억 정도로 실적이 전년 대비 약 전년이 아니죠. 자, 이 기간 대비 늘어났고 이 기간 대비 거의 뭐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출액은 0.03% 늘어났고, 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약 9% 정도 늘어난 모습이고, 자, 누계 영업이익이 100% 정도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이 자,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 기록하면서 뭐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흑자 전환 소식이 1월 22일자로 전해졌습니다. 자, 1월 22일자라 하면 자, 지난주 금요일에 흑자 전환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주가는 시초 플러스 6% 상승 출발해서 장중 마이너스 12% 구간까지 거의 뭐 마이너스 19%, 20% 큰 하락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과거의 박스 상단, 두 번째 박스 상단, 그리고 오늘 박스 세 번째 이 추세 상단 부근에서 삼중 천정에서 마이너스 약 20% 가까운 장대 음봉의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본주는 제가 봤을 때 자, 밑으로 1250원 구간 그리고 1200원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이 주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면 이 추가적인 낙폭을 상당히 크게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2019년도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자본 총계가 지금 3천억대까지 줄어든 상황 속에 자, 아직까지 2020년도 자, 대한전선이 그런 뭐 실적적인 측면에 개선이 좀 눈에 띄게 보여준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그런 뭐 사견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400원짜리였던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라갔고 실제로 실적이 발표됐는데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밑으로 1200원과 125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위로 1차 목표가 1400원, 2차 목표가 1550원 가격대를 목표로 청산기에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본주의 시가총액 약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 기관 투자자 대주주 지분이 75%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하나 주식은 언제나 쌀 때 공략하는 것만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주가가 1,000원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그때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오는 전략 취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는 엔터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YG 플러스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종목이 뭐 블랙핑크 관련주, 엔터 관련주, 그리고 한한령 해제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3월달 이제 660원짜리였던 주가가 과거의 주가가 어땠는지 볼게요. 자, 한한령이 시행되고 6,000원짜리였던 주가가 600원까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마이너스 90% 가까이 폭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600원짜리였던 주가가 700원짜리였던 주가가 1200%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상승 모멘텀은 블랙핑크에 대한 관련주 YG 플러스 블랙핑크에 대한 관련주 테마주로 부각이 됐고 그 이후에 조정받은 눌림목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단기 저점을 다지고 이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시점부터 추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 오늘 쌍고점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캔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은 밑으로 위로 뭐 3% 5% 먹겠다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물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세 구간의 마무리는 끝은 이 약세 국면에서의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세 국면의 끝은 이런 조정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본주는 4,000원 초반대까지 조정받는다면 4,000원, 5,000원대까지 조정받는다면 자, 이 구간을 우리는 앞으로 삼중천정 10만 불, 100만 불 매수 타점으로 잡고 자, 이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 누려보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밑으로 주요한 지지선 대응 좀 잘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자, 6,600원 가격대, 6,800원 가격대 지지선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6,600원 그리고 6,8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분봉상으로도 차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800원 가격대 그리고 이제 6,600원 가격대 자, 제가 이제 분봉상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시초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던 이 구간의 주요한 지지 라인대를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하락 낙폭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오늘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YG 플러스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지금 약 4,600억 정도가 됩니다. 약 시총이 4,0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되는데 자, 대주주는 YG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블랙핑크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 시총 4,000억 대비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다? 계속해서 적자다. 자,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단기 순손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분기 실적도 아직까지 크게 흑자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실적과 무관하게 블랙핑크 관련주라는 테마, 두 번째는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엔터주, 한한령 해제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한 고점에서 오늘 첫 번째 차익 실현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밑으로 6,800원, 6,600원 가격대 지지선 대응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신규 매수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4,000원, 5,000원 구간 조정 시 관심 가져오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월요일 많은 종목들이 올라간 이제 시장이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올라간 종목들,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풀이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행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목요일 장마감한 이후에 목요일에 뜨거운 종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